부동산 브리핑입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직후 위축됐던 거래 심리가 일부 회복되면서 최근 40일간 거래 허가 건수가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원구와 성북구, 은평구 등 실거주 수요가 중심이 되는 지역 위주로 허가 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공동주택과 호텔, 시니어 레지던스 등이 들어서는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을 서울 아레나,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와 함께 강북의 3대 혁신 개발축으로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기준으로 평당 2천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의 가격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가운데 경기 주요 지역에서는 이미 고분양가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주택 문제는 이 통계로 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상 체감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 물건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리고 또 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주거 이동,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이사를 자꾸 계획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나중에 돈을 모아서 이쪽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아이들 학교는 어디를 보내야겠다, 이런 미래 계획조차 바로 세우지 못하고 나중으로 좀 유예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들면서 특히 공공주택 비중 강화라는 카드를 전면에 내세운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러한 대책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여러분의 자산 조금 더 키울 수 있도록, 부자 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는 눈이 조금 내리면서 오늘 아침에 빙판길인 곳이 참 많았는데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무탈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새해 이제 벌써 중반을 접어들고 있네요. 1월 달도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뭐 정부에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아직은 뭐 피부에 와닿게 지금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뭐 예상컨대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각설하고 최근에 이제 KB 부동산 자료를 좀 비추어서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부동산 부자라고 하시는 이제 뭐 50대 60대들 보게 되면은요. 부동산 투자를 보통 목돈을 42살까지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42살까지 한 7억 5천 정도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뭐 군대 갔다 와서 남자 같은 경우에 25부터 한 30까지 해서 한 1억 모으겠고, 그다음에 또 뭐 결혼해서 맞벌이 해서 또 한 2억 모으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으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쓰는 게 없이 그냥 올곧게 모은다고 해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뭐 10년에 글쎄요, 10년 동안에 한 2, 3억 모으기도 굉장히 벅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법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또 실행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내 씀씀이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새해 됐다고 해서 덕담으로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내가 고정비는 얼마고 또 유동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이게 꼭 썼어야 되는지, 뭐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가계부수라고 했던 것 같은 게 기억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소비 패턴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도
아마도 40살까지 한 5억 정도 이상은 모으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1억이라 됐든 2억이 됐든 과거처럼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들,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께서 조언을 해주지 않는 시대여서 이제 그랬었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앞으로는 또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계속 시청하신다면 뭐 불과 몇천 아니면 1억대, 2억대, 3억대 이 각각 금액에 맞춰서 부동산 또 단기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5060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부자가 됐다고 하지만 우리 이제 20, 30대 세대들도 더 빠르게 한 4050대 지금 5060 세대가 이뤄놓은 부를 충분히 쟁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의 전화 주셔서 속 시원한 답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회사 다녀서 월급 모아서 몇 천만 원 모으는 거 그리고 1억 모으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 부동산 투자를 조금 더 빠르게 뛰어든다면 남들보다 빠르게 그 자산 증식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춰서 그 1대1로 좀 전문가와 고민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대1 대면 상담 안내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 해서 격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요. 세미나 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맞붙어서 뭐 좀 디테일한 상담을 나누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냥 마치 방송에서 상담하듯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이제 제 일방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조그만 궁금한 사항들을 그냥 단답변식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그런 시간은 그렇게 크게 도움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꼭 세미나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평일 같은 경우 또 토요일 오전 같은 경우까지는 이렇게 1대1 상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투자처 뭐 내 부동산 관리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제가 왜 이 지역을 추천하는지 그러면 왜 이런 방법을 또 제안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뭐 제 말씀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요 성공했던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던 사례가 아마 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80% 정도 이상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 이렇게 꼭 세미나가 아니더라도 1대1 상담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또 내 상담뿐만이 아니라 뭐 아들이나 또 며느리 또 딸, 또 사위 모두 다 데리고 오셔서 또 이런 시간을 한번 갖춰지게 되면 부동산끼리 또 어떤 가족 간에도 부동산 또 어떤 공통점을 갖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가니까요. 오실 때는 대면 식구들끼리라도 대면 들어왔는데요. 나가실 때는 서로 합심해서 으쌰으쌰하는 그렇게 나가시는 또 그런 해피한 결과들을 많이 봤으니까 1대1 상담 많이 이용하셔서 뭐 부동산 관리라든가 투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이라고 안내 드렸는데 한 2대1, 3대1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또 김종인 소장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들 다양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예, 제가 지금 상계 주공 아파트 살고 있는데 네. 이거를 처분하고 갖고 있는 돈하고 합쳐서 한 네. 14억 정도가 되는데 네. 그 신규 노송 2차가 뭐 간처 전인가 봐요. 네. 지금 뭐 피도 많이 붓고 해서 오르긴 했는데 제가 지금 거기 들어가도 될 상황인지 아니면은 이 금액 가지고 조금 좋은 지역, 조금 여기보다 나은 지역이나 네. 조금 투자 목적으로 갈 때가 있는지 네. 상담드리고 싶어서 전화했고요. 저는 60대 초반이에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네네. 지금 상계 주공 2단지 거주하시는데 네네네. 신기를 네. 보셨잖아요. 그럼 거주지는 어느 쪽으로 옮겨도 서울 아니면 괜찮으실까요? 서울이면 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상계 주공 2단지를 매도하고 여유자금을 네. 합쳐서 14억, 5억 정도까지 만들 수 네. 있는데 우선 보신 아파트는 신기 루성 2차고 네. 혹여나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네. 있는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셨죠?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소장님도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아니 복을 네. 많이 받고 사신 분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60대라고 말씀 안 하셨으면은요. 네네. 진짜 저희 지금 아나운서님도 동의하시는데 한 40대? 아유, 네, 아니 그 정도로 진짜 목소리가 들려셔갖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네. 저는 부동산으로 투자로 성공을 하신 건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신길우성 성공 안 2차를 해도- 보신다고 하는 건 아, 좋은 네. 거라서 아, 네.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아, 예. 60대라가 굳이 어디서 이제 말씀하고 다니지 마세요. 아, 네, 되게 알겠습니다. 젊게 보실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을 진행을 해보면 지금 이제 네. 어찌됐든 상계 주공이잖아요. 예, 거기를 좀 벗어나고 싶어서. 네, 어찌됐든 노원구란 말이에요, 노원구. 네네. 네, 노원구가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은평구, 영등포구로 지금 오시는 거잖아요. 아, 예, 본대는 제가 거긴데, 네, 꼭 거기만 고집하는 건 아니고, 제 금액대에 네. 뭐 조금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쪽으로 갈 만한 곳이 있는지. 네. 예, 예. 네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신기루성 2차요? 네. 그게 지금 이유를 따지면, 네네. 지금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 있어서, 아, 네. 그게 조금 걱정되실 수도 있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은 프리미엄이 네. 그러니까 너무 프리미엄들을 걱정을 하시는데 네. 프리미엄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마트라든가 대형 유통몰에서 정액제로 파는 그러니까 정가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 다수의 네.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 자체로 우리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이런 사람들이 또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지 않아요. 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만한 아, 프리미엄이 네. 형성이 돼서 가격을 매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프리미엄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면 그거는 네. 이 노원구 위주로 벗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많은 거라고 느끼실 거예요. 아, 네네. 기본적으로 저는 예. 노원구 쪽에서 예. 이 아래쪽으로 진입한다라는 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네. 그냥 일예로 따져봐도 지금 노원구 쪽에 근무하시는 분, 물론 창계, 상계, 그러니까 창동, 상계 이쪽도 우리가 흔히 앞으로 개발이 될 3도심과 7광역 중심 중에 7개의 광역 중심 지역에는 속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선으로 그어놓은 이 중심지까지로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뭐 상계 몇 단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상계동에 있는 주거 타운을 봤을 때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7호선 이용해서 강남으로 많이 일을 하러 오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강남 여기 청담 7호선 이용하면 청담역에서 우리 이 노원역까지의 거리를 본다면 정류장 수라든가 뭐 물리적인 거리라도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서쪽에 또 하나의 도심이라고 하는 여의도 영등포 쪽에서 네. 또 7호선을 타고 네. 만약에 서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거리가 거의 지금 청라지구 있죠. 네. 정류장 수도 똑같아요. 청라지구나 노원이나 차이가 똑같아. 네. 그 정도로 서울 중심부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창동 상계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이제 앞으로 천지개벽을 할 거다. 예전에 그 전전 시장인 박원순 시장 때 네, 맞아요. 그럴 때도 보시면 네. 이쪽을 서울 동북권을 굉장히 개발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마이스 시설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런 K-팝 이쪽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일자리 자체는 어찌 됐든 강남 귀속성이 더 커질 텐데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리고 추후에 성장, 그러니까 가격의 상승 어떻게 보면은 그 가능성으로 봤을 때 네. 영등포구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등포구 홍보대사도 아닌데 영등포구의 발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갈아타기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영등포의 신길 우성을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여유 자금이 한 14억, 15억 요 정도 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지금 뭐 집 팔고 여유 자금까지 합치면 14, 5억, 15억 정도 돼서. 네. 네. 그래서 이쪽을 이제 보시는 거고 네. 이쪽을 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서울 서남권의 주거 축을 봐야 돼요. 축을.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서남부권을 보면은요. 영등포구 쪽에 하면 이쪽에 위쪽에 당산동 있잖아요. 네네. 이 당산동 일대, 그다음에 영등포구는 아니지만 여기 신도림동 일대, 아, 예, 예. 그다음에 영등포 본동 일부. 네. 요 정도가 어떻게 보면 주거촌이었어요, 그냥. 네. 그런데 앞으로의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의도의 신길 뉴타운에 이쪽에 대림, 아래로 독산, 시흥으로 내려가는 그 신안산선 줄기를 따른 예. 아주 대대적인 어떻게 보면 신축 타운으로 하는 신축 주거 축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네. 거기에서 여의도는 안 되겠지만 네. 신길 뉴타운을 거의 아우를 것 같아. 아. 이 신풍역이 환승 노선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서 지금은 에스티움이라는 예. 신길 뉴타운의 과거 7구역이 지금 이제 굉장한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지만 네네. 얘들도 우리 아파트 신길 우성 2차가 입주할 때쯤이면은요. 네네. 예상컨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뭐 한 10년 정도에 입주하겠죠. 짓는 시간까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주 철거 이런 시간까지 하다 보면 예. 10년 뒤면 에스티움 아파트, 지금 대장 아파트는 한 15년 차 이상의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 우리 아파트는 신축이 되는 거고. 네네. 그러면서 뭐 학군의 어떤 수준은 높을지 않을지언정 네. 아파트의 편의시설상 예.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도 바로 끼고 있잖아요. 아, 예. 그러면 추후에 신길 뉴타운의 그 어떻게 보면은 주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 자체가 높아질 건데 그런 분들이 오면서 학군 자체도 좀 좋아질 거고요. 아, 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우창 아파트하고 지금 예. 통합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얘네들 자체는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진즉에 났었죠. 예, 관처 신청. 예, 37층으로 지어지는 걸로 해서 네네. 시행 인가가 났었는데 보니까 영등포 이 신풍 역세권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이로 해서 과반 이상이, 그러니까 반 이상이 네. 250m 안에 견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45층으로 늘리기 위해서 네. 뭐라 그럽니까? 건축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몇 층이나 더 할까? 그러면 세대 수는 얼마나 더 일반 분양분을 뽑을 수 있을까?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신 아파트는 신길 우성 2차라고 하면 네. 21평, 그다음에 27평, 그다음에 30평인가 31평인가 이렇게 세 유형으로 있는데 네. 뭐 이왕이면 사실 때 31평으로 가장 큰 거를 네. 보시겠죠. 네. 네. 금액이 또 그 정도니까.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수평 이동을 했을 때 네. 추가 분담금 지금 얼마라고 들으셨어요? 혹시 부동산에서 4억 알아봤... 가까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4억 정도. 4억 정도 얘기하는 게 네. 아마도 이걸 거예요. 여기가 지금 공사비, 네. 다른 거는 이제 픽스가 거의 돼 있는 상황에서 네. 공사비 자체가 예전에 지금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500만 원대야. 네. 공사비 자체가 네. 500만 원대였는데 이게 지금 아마도 800만 원대로 상향을 할 거예요. 아, 예. 그렇게 예상했을 때에 아마도 추가 분담금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것까지 염두하면서 추가 분담금을 예상해 주신 걸 거예요. 아, 이 금액이요? 그 금액이. 아. 그러니까 34평을 지금 내가 31평을 매수를 해서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84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34평 아파트로 수평 이동을 할 때 그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 보면 한 18억 정도야. 네. 요거 자체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 부동산에서는 왜 당신 말 듣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네. 아마도 좀 여유 있는 금액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네. 요 정도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14억에서 한 17억 그래 요게 맞을 거예요. 아, 네. 17억, 18억 정도로 가지고 나는 새 아파트를 84제곱미터를 받는 건데 예. 얘가 나중에 45층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신풍역에서 뭐 코 박는 데 바로 있는 거고 초등학교 껴있고 하다 보니까 뉴타운의 영향력에 충분히 들어오는 아파트로 변할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 여기 대장하겠지. 그러면 지금 신길 에스티움 지금 현재 대장 아파트에 네. 그 추후에 금액에 대한 어떤 상승 여력을 본다면 지금 이 아파트가 한 19억 뭐 요 정도 선 찍고 있는데 네네. 10년 뒤면 뭐 25억
특별한 어떤 부동산 호재도 의미도 없고 그냥 이 상태로 신길 뉴타운 완성되고 하면 적어도 25억은 그건 진짜 예. 기본적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 18억 선에 된다라고 하면 그냥 안전마진 자체를 그렇게 먹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네. 그냥 바로 25억을 바로 넘어선 아파트가 되면서 예. 계속해서 가격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아까 네.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네. 프리미엄이 좀 많이 형성된 것 같다. 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네. 그 14억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를 보면은요. 네. 여기 보면은 사당 자이가 있을 거예요. 예. 동작구 사당 자이 내지는 이제 골든폴에는 요건 새 아파트라고 해서 지금 한 18억 정도 가는 거고 예. 요게 한 사당 자이가 14억 정도 갈 거란 말이에요. 14억, 네. 15억 정도. 그러면 시청자님 선택할 아파트는 이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얘는 신축도 아니야. 2000년대 초반에 세워진 예. 아파트고 예. 그다음에 어줍잖아요. 이 역까지가 예. 그냥 한 1km 넘어 한 15분 막 이렇게 걸어가야 돼 한참. 네. 그리고 언덕배기를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네. 추후에는 동작구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 때문에 사당 자이가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은 영등포구가 아무래도 동작구에 밀리죠. 왜냐하면 동작구는 흑성 뉴타운 있죠. 노량진 뉴타운 있죠. 지금 7호선 라인으로 해서 상도 이쪽 일대로 해갖고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높은 가격이지 영등포는 지금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예. 아직 출발도 안 한 상태라서 이 네. 동작구 쪽에 한강변이 아닌 경우에는 이 좌측 여의도 영등포 쪽으로 붙을지 아니면 강남권으로 붙을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하는 네. 그런 지역이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사당 자이 같은 경우는 근데 네, 같은 네. 금액이면 지금 신길 우성 2차 같은 경우는 이 네. 영등포라는 축의 중심 부위에 있는 아파트로 바뀔 거라는 소리인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 투자하셔도 된다는 소리가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속이 갈아타기 시원해졌어요. 속 네. 시원하게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고민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생각하셨던 방향 그대로 실행하셔도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이제 현장 가셔서 좋은 물건 만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시청자님.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네. 천호동 457-89 네,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신통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확실하게 언제쯤에 좀 되는지 네. 제가 궁금하고 네. 그래서 지금 전화를 했거든요. 연락 잘 주셨어요. 강동구 천호동에 457-89번지 맞으실까요? 예. 네, 상가주택 말씀 주셨는데 여기 거주도 하고 계세요? 거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임대 주고 계시는 거고 이제 네. 신통기획으로 이제 좀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계속 가져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예, 복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주 네. 굉장히 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시는 그런 목소리 톤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변에 친구들 많으시죠?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일단 천호동에 457-89번지 상가주택을 갖고 계신다고요? 예. 네. 지금 제일 큰 걱정이 뭐예요? 여기는 지금 그 천호동 A1-2구역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신통으로 진행을 하는 곳이고. 예. 근데 걱정이 뭐 있을까요? 걱정이 뭐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신통은 좀 빨리 추진이 된다고 그러는데 네. 어느 정도 빨리 추진이 되는지 네. 네, 그래서 좀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일단은 요 자리 같은 경우는 글쎄요, 요게 지금 왜 이렇게 말이 안 듣지? 지금 우리 전자칠판이 바뀌었어요. 새 걸로 바뀌다 보니까 제가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일단은 A1-2구역이 되는 거고요. 예. 여기에 상가주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속도적으로 보면은요. 예. 속도적으로 보면 우리 이 A-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도에 아마도 이것 때문에 걱정이실 텐데 23년 3월에 구역이 지정이 됐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지금 어차피 추진위 단계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합 설립이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이 되는데 이 지역에 동의서 내셨죠? 아직 동의서 안 냈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안 내셨어, 시청자님께서는? 예. 여기가 동의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 속도 쌓이는 동의 쌓이는 그 속도 자체가 커서 높아서 뭐 조합 설립 인가까지 저는 올해 안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서 네. 지금 신속통합 기획이 됐든 모아타운이 됐든 뭐 도심복합, 역세권 모든 재개발 사업들이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이 지자체 서울시하고 정부가 합심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특히나 지정된 것들에 대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속도가 조금 늦어졌다고 하면 뭐 시청자님이 사실 이 정도 속도면 걱정할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팀장님, 네네 제가 네 지금 나이가 지금 70이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가는 게 낫나요? 아니면은 저거 돼서 파는 게 낫나요? 돈을 쓰시려면 가져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파시는 거고, 얘의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봤을 때는 가져가시는 게 맞고 자녀분한테 증여를 해주셔도 좋고, 그래서 자녀한테 용돈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 네.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리고 네. 지금 70대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 넘어서 120대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거 인공지능 발전하는 것보다 인간의 바이오라고 할까 의학기술 발전하는 게 훨씬 빠르대요. 그래서 몸이 편찮으시면 오늘만 버티면 된대. 그러면 내일 고쳐주는 의술이 생겨난대요. 그러니까 그런 내 나이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이거를 가져가시되 네. 지금 상가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상가주택이라고 하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1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얘 주거 면적,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네. 이거 지금 연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이 땅에 54평이거든요. 54평이고요. 7층입니다. 지층 끼어가지고 4층이니까 5층입니다. 대지 면적은 몇 평이나 돼요? 54평이요. 54평이요. 그 네. 정도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가주택이란 말이에요. 상가주택은 기본적으로 상가주택이니까 여기에 말이 주택이 붙으니까 기본적으로 입주권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계시는 거 요 크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1+1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파트로 받는 게 이쪽은 좋아서 그래. 무슨 소리냐면 예. 이 천호역 부근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럴싸한 아파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파트를 갖춘 네. 아파트 형식을 갖춘 그런 게 네. 없어 별로. 네. 그런데 이 그러니까 A1-2구역하고 요 앞에 있는 재개발로 공공 재개발로 하는 A1-1구역이 거의 이제 하나의 통으로 놓고 그림을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 소리가 뭐냐면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비율로 이 한강 조망 나오는 쪽으로 보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는 아파트로 가지고 가는 게 좋은데 지금 상가 주택이다 보니까 일단 입주권은 무조건 받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1+1을 기대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합친 이 권리가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나중에 뭐 토지 감정 평가도 받고 왜 재개발이니까 권리 처분이니까 권리 산정 관리 처분 때 네. 이렇게 권리 가격을 산정할 거 아니에요. 예. 그 권리 가격의 그러니까 권리 가격이 지금 뭐 내가 34평과 25평을 받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요거에 대한 분양 가격하고 이 권리 가격이 좀 크면 1+1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상가가 1층 내지는 지층에 있을 거 아니에요. 위로 한 몇 개 층은 주거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주택이 더 범위가 커요. 그러면 네. 주거 면적이 요 합친 면적보다 크니까 제가 봤을 땐 거의 100% 1+1 받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럼 나중에 뭐 자녀분 네. 하나 주고 아버님은 뭐 그 옆에 살면서 아파트 내 집하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고. 혹시 그러면은 상가 주택이니까 네네. 상가는 여분으로 안 되나요? 아니 받을 수 있다니까요. 상가도? 네네. 예, 별도로? 그거는 조합 정가를 봐야 되는데 어찌 됐든 주택도 네. 받을 수 있고 주택을 1+1으로 받을 수 있고 네. 내 주택과 상가를 또 같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네. 좋은 물건 갖고 계시는 거니까 네. 이거 너무 안달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 속도 빨라질 거니까 음. 미래 같이 생각해서 보유하시길 바랄 것 아이고. 네, 네, 보유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할게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희에게도 그 좋은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 좋은 물건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거 아니라면 계속해서 좀 보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2026년 1월 시작한 지도 거의 중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 2026년에 부동산 이야기들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과연 올해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흐르게 될 것인지 그 부동산 이야기를 키워드 중심으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선생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올해 26년 부동산 시장을 관통할 부동산 키워드라고 이제 이렇게 제목은 정했는데요. 앞에는 조금 간단하게 제 자랑을 좀 하려고 해요. 제가 25년 올해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 되는데 작년에 1월 달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되니까 제가 1월 달에 이제 25년은 관통할 게 올해 서울 집값은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4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을 때 금리 인하라든가 또 25년부터 행해지는 뭐 주택 공급에 대한 감소, 그다음에 심화되는 지역별 양극화, 또 월세의 비중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5년도에 그렇게 모두 다 되니까 저도 좀 섬찟한데 이렇게 25년 전이 그러니까 25년에 부동산 시장이 요렇게 제가 예측했던 요런 거대로 그대로 갔거든요. 심지어 하위 20%대의 아파트 가격이 7채가 합쳐져야 또 상위 20%의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굉장히 조금 이 금액 자체도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것 같고요. 또 공급 자체도 계속해서 뭐 36,000, 뭐 28,000 이렇게 2023년부터 됐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8,000대로 그러니까 1,000 단위로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요. 이 보통 서울의 적정 공급량이 한 45,000에서 46,0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은 35,000세대 정도가 그냥 붕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제 경쟁으로 다시 심화돼 갖고 점점 더 금액 자체가 우상향을 향해서 갈 것 같은데 금리 인하도 지금 25년도에 1월하고 5월에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뭐 26년도에도 금리를 인하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2, 4분기 정도, 3, 4분기 정도에는 뭐 인하를 하는 걸로 거의 예상이 굳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보신다고 하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아파트 양극화가 이게 지금 연말 25년 작년 연말에 나온 기사들을 주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정도로 뭐 보면 양극화와 또 점점 전세 없어지면서 세입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세입자들의 어떻게 보면 눈물이 점점 더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각설하고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26년 키워드를 본다라고 하면 이 공급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공급은 이건 어떻게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저는 해소 불가라고 거의 보여지는 거니까 계속해서 정비 사업을 좀 규제 완화한다 뭐 한다 해도 어찌됐든 우리네들 조합원들 거기에 살고 계시는 소유자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이루어지니까 좀 중급지 이상의 좋은 급지에 갖고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좀 하시고 싶어 하실 거고 하급지에 있는 분들은 이거 해봐야 내가 추가 분담금도 없고 공사비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점점 상급지와 또 하급지의 차이는
점점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또 양극화를 양성할 것 같고, 대출은 뭐 이거는 뭐 한국은행에서도 기재부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26년도에 대출은 이거는 뭐 풀릴 리도 없습니다. 점점 절벽으로 가는 거고요. 매물은 진짜 거의 낭떠러지 수준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보시면 갈아타기조차 어렵겠죠. 물론 한시적인 매물은 나오게 될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양도세 중과에 대한 게 유예 끝나는 게 5월 지금 9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4월, 그러니까 다다음 달이죠. 3월부터 한 4월 2개월 정도는 매물이 엄청 쏟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제 뭐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다면 갈아타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의 투기 과열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되다 보니까 뭐가 됐든 그다음에 자금 출처를 꼭 밝혀야 되고 하는 거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쪼이고 있는 거고, 은행에서도 대출 쪼이고 있는 거고, 지금 가족 간에도 이거 뭐 탈세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각자 도생이라는 소리거든요. 이 소리는 뭐냐? 좀 이런 게 더 구체화되기 전에 투자를 하거나 내가 자녀 명의로 해서 뭘 내가 증여로 뭐 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다고 하면 뭔가 더 심화되기 전에 가급적 빨리, 올해 26년으로 따지면 상반기에 그런 것들을 이루시라는 소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키워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공급 자체도 지금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건데 1, 2기 신도시도 지금 2기 신도시도 완전 완성된 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 동탄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행을 해요. 그다음에 3기 신도시는 사실은 28년도에 입주를 예상했었단 말이에요.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막 얘기도 하고 막 얘기했었어.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아무런 변화 없어. 아무런. 그러면 이 공급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도권도 뭐 서울은 둘째치고 수도권도 그러는데 수도권도 희한하게 공급되는 곳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곳은 점점 그 희소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이런 말씀이면 또 잡혀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차일피일,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 말에 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을 대국민 상대로 말씀을 하신 게 있잖아요. 자기도 진짜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방안을 강구하는데 서울 부동산 가격은 주택 가격은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 글쎄요.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이렇게 먹혀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급이 부족하면서 상대적인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627, 97, 뭐 10월 15 뭐 이렇게 해갖고 계속해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금융권의 압박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소리인 거고요.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걸 기재부라든가 이런 내용들 공문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이제 작년 말에 얘기했던 게 이제는 대출 이용해갖고 하기는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26년에 금리 인하를 생각을 좀 하면 유동성이 더 퍼질 텐데 그 유동성, 그러니까 수요가 더 커지는 거죠. 공급은 줄어드는 반면에 수요가 커지면 당연히 가격을 우상향할 건데, 미국에서 지금 연준 이사가 바뀌게 되니까 미국도 지금 친 트럼프 연준 이사가 좀 하게 되는 거니까 위원장 자체가, 그러면 미국이 금리 낮추게 되면 우리도 상반기까지는 동결을 하겠지만 하늘에서도 얘기하는 게 7월 이후에는 조금이라도 좀 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시련이 좀 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1월에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대책을 발표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뻔하죠. 부동산 정책. 저는 100% 공급에 관한 정책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서울 지역을 염두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지금 1월 2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죠. 보시면 공급에 대해서 지금 주택공급 추진본부장을 놓고요. 그러면서 두 개의 정책관을 놓으면서 도시 주택 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주택 정비에 대한 거, 신도시 정비에 대한 내용. 왜냐하면 신도시가 지금 너무 답보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원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도심에 대한 주택 공급은요, 좌측에 5개 과가 지금 진행을 할 텐데, 여기에서 도심 주택 정책, 도심 주택 지원과 이쪽이 이제 힘을 받을 거고요. 좌측에 보시면 이제 공공에 대해서
현 정부 자체가 공공에 대한 걸 좀 힘을 실어줄 것 같으니 이렇게 공공과 일반 민간에 대한 정비 사업 이쪽으로 좀 투 트랙으로 가져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서울시는 이보다 좀 빠르죠. 조금 캐주얼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굉장히 작년과 올해 이어서도 열심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서울시 도심 복합 지원 법은 있고요. 그 법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를 지금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심 복합 개발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빈집 및 소규모는 모아타운이 되는 거예요. 요 모아타운에 대해서 또 말씀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얘네들이 속도감 있고 노후도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웬만한 곳에 재개발이 좀 불편하고 속도감이 나지 않을 곳에 이 두 개의 사업을 접목시켜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빨리 끌고 갈 것이라는 거죠. 특히나 도심 복합 같은 경우는 이제 역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350m에 대한 기준을 서울시 조례에서 500m로 늘렸기 때문에 역과 역 사이가 1km 된다라고 하면 거의 웬만한 역세권들은 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급지 쪽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좀 그래도 중가 이상은 되는 곳 그러면서 앞으로 상급으로 즉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중심부에 점점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입지들을 찾아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비사업 관련들이 많은 이거 이외에도 많죠. 그런데 26년의 키워드는 아마도 이 도심 복합 사업과 역세권, 역을 활용한 왜냐하면 역은 공공재니까 이 공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신통, 기존에 했던 신통과 모아타운, 요걸로 그냥 다 재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재건축도요, 역에 붙어 있는 것들, 역세권 활성, 즉 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적용해 주면서 용적률들 좀 조정해 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좀 속도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시간적으로 다음 상담도 좀 진행할 건데, 요 다음 얘기에 대한 또 디테일한 얘기는 다음 시간, 다음 방송 시간 때 또 강의를 해드릴 것으로 예고드리고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몇 년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는 이렇게 올해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전망하는 시간도 자주 갖는데 매년 초 방송들을 살펴보시면 아 정말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구나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올해는 그런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고민되신다면 바로바로 저희와 이야기 나누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747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지벨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동과 독산동 중에 1억 원대로 투자가 가능한 곳을 찾고 있는데요. 어디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회사 근처에 1억을 묻어두고 나중에 내 집 마련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사연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G밸리라고 하는 요 구로 디지털, 그 다음에 가산 디지털, 여기에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주 근접식으로 해서 대림동 내지는 독산동 쪽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1억 원대 일단 투자해 놓고 내가 나중에 전세금 빼주고 뭐 들어가서 뭐 실제 직장이 지금 여기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대림 쪽을 구하느냐, 독산 쪽을 구하느냐인데 그냥 입지 서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림동도 지금 1억 중반, 독산동 같은 경우는 1억 초반대, 요 정도의 투자금들이 필요하니까 지금 1억 원대의 금액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은 비싼 게 좋은 겁니다. 싸고 좋다라는 건 그만큼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건 제가 왜 대림동을 말씀드리냐면 아까 우리 방송 때 질문하신 분이 신길 우성 2차를 말씀하실 때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요. 신주거 축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신안산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축이 앞으로는 서울 서남권의 주요 주거 축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거의 용산 서울 정비창 개발하듯이 지금 여의도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에 용산보다는 눌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의도 엄청날 거거든요. 실제 고도 제한 없으면서요.
진짜 빌딩 숲을 이룰 수 있는 지역은 여의도란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화이트 칼라들이 그러니까 즉 고소득층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변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새 걸로. 그러면 아파트 자체도 고급스러워지겠지만 일단 주거 타운 자체가 여의도 권역, 그다음에 신길 뉴타운. 과거에는 반쪽짜리 사업지였다고 하면 뉴타운이었다고 하면 이제 그것들이 다 채워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1등 신길 뉴타운이 이제 2등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림과 동작구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동작구도 지금 시흥대로 따라서 역세권 개발 내지는 새로 생기는 대림 삼거리역 인근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웃한 영등포구도 대림동 쪽이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도 하나의 뉴타운이죠. 제가 이름 붙이기를 그냥 대림 뉴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가 3등이 되겠죠.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독산동, 이 독산동에 있는 금천구 일대 독산동 쪽이 이제 독산 뉴타운이 되겠죠. 지금 모아타운 내지는 신통계획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신축 주거타운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돈이 있다면 당연히 여의도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독산동 쪽이라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주변에 아울러지는 뭐 하안 주공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쪽들을 이런 쪽에 이 독산동 쪽에서 오히려 이 주거 타운 쪽으로 다 흡수될 확률이 높아요. 재건축 되게 오래 걸리는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안 주공 자체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은 다르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급적이면 비교 우위에 있는 상급지로 가자. 그러면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독산보다는 대림이 더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대림을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실제 1억 원대 투자처 알아보셨겠죠. 우리 7479님께서는. 좋은 비교해 보시고요. 내가 대림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대림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독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한번 가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저희 다음 문자 사연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7132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사당 15구역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간략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사당 15구역은 나쁠 게 있을까요? 사당 15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재개발 구역 신통 이거 선정이 됐잖아요. 후보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게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여기가 조건부 승인이란 말이에요. 조건부 승인이다 보니까 여기를 지금 들어가도 되냐 하는데 이 조건부가 경계선이 좀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야 조금 기부 체납식으로 도로를 아예 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쪽 자체가 사업성이 나쁜 지역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충분히 그게 가능하니까 저는 굉장히 그게 뭐 부드럽게 잘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 조건부라는 게 마음에 걸리셔서 아마도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입지다. 바로 건너편은 방배입니다. 소위 말하는 최상급지에 속하는 방배가 되는 건데 옛날에 길 요거 남태령 가는 요 길 앞두고 태평백화점 지금은 무너졌죠. 태평백화점 무너졌다. 지금은 허물어졌는데 태평백화점 같이 장보고 이 신호들을 건너서 방배동으로 가는 그 친구의 등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사당동 사는 같은 친구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거리가 벌어졌었던 방배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당동은 재개발로 되면서 여기가 완벽한 신축 주거타운으로 변하게 될 거니까요. 사당 15구역 저는 뭐 매수 여부? 매수 찬성입니다. 자금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매수해서 좋은 결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한번 임장 다녀오시고 또 좋은 물건 있는지 보신 후에 계약하실 땐 꼭 점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도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좀 핵심만 찝어서 요약해드리고 있지만 또 소장님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